안녕하세요. 다운의 은지 디자이너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건축과 인테리어를 함께 진행한 현장입니다. 28평대의 면적으로 넓은 평수대가 아닌 점을 고려해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잡고 집이 넓어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한번 현장을 둘러보실까요? 여기는 안방인데요. 저희 클라이언트께서 저희한테 가져온 초기 도면의 레이아웃을 보면 제가 서 있는 곳은 작은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통로였습니다. 통로가 뭐 하는 곳이죠? 사람이 이동하는 곳이잖아요. 이동하는 곳은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할 수 없죠. 그만큼 생활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작은 방과 안방의 위치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통로 역할을 공용부로 내어주면서 저희는 그만큼의 공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안방으로 넣으면서 생활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었고 안방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안방은 크게 3가지의 공간으로 구성했는데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와서 외투를 벗고 씻고 침실로 돌아오는 동선을 고려해서 침실, 드레스룸, 욕실의 순서로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세면대는 건식으로 만들어 드렸는데요. 세면볼을 좌측으로 설치해서 오른쪽은 파우더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자녀분들 중 한 분이 아토피를 앓고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월풀 욕조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월풀 욕조는 하부에 전기 펌프를 사용해야 되는 욕조인데요.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부는 타일이 아닌 욕조와 같은 아크릴 소재로 마감해 드렸습니다. 이곳은 현관입니다. 저희 클라이언트께서는 2 자녀를 슬하에 둔 4인 가족이신데요. 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납을 넉넉하게 넣어드렸고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넓어 보일 수 있도록 왼쪽에는 오픈 선반을 넣어드렸고 우측에는 풀로 거울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정에 보시면 동그란 구멍이 3개가 있는데요. 보통은 석고등이라고 불리우는 트린리스 조명입니다. 이 조명은 부드럽고 견고한 질감의 석고 소재를 사용했고 천장과 완벽히 일체시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천정 조명과 신발장 상하부 간접을 동시에 켤 수 있는 센서기를 천장에 숨겨드려서 깔끔하게 설치를 해드렸고요.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도 옆에 설치해드렸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공용부 공간이 나오는데요. 한 공간처럼 읽힐 수 있도록 주방, 다이닝, 거실까지 쭉 연결시켜 넓어 보이도록 계획했습니다. 마감재를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더 그렇게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같은 화이트 컬러로 모든 마감재를 맞춰도 제각각 톤하고 텍스처가 다른 느낌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림에서 출시한 필름은 도어용 필름과 인테리어 필름 그리고 가구 마감재까지 같은 톤과 텍스처로 이질감 없이 통일된 마감재가 나왔는데요. 그 마감재를 저희가 적용해서 이번 현장을 디자인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가지 색깔로만 다 통일시키면은 집이 다 넓어 보이는 건가요? 집이 넓어 보이게 하는 방법 중에 또 팁이 있다면 넓은 바닥재를 사용하는 건데요. 저희 현장에는 이건마루에서 나온 세라플렉스라는 마루를 썼습니다. 이 마루는 제 키만한 사이즈의 마루인데요. 190에 1615 사이즈의 광폭 마루로 기존 마루보다 더 두께가 있고요. 결도 더 고와서 좀 부드럽고 넓어 보이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 형태를 보시면 세로로 긴 형태의 건물인데요. 좌측에는 거실을 놓고 공용부 공간이죠. 그 우측에는 방들로 배치를 했을 때 이 공간에 맞게 주방을 구성하다 보니까 11자형 주방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자 주방의 장점은 공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벽 쪽에서는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조리대가 있고요. 이 아일랜드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씻을 수 있는 개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사람이 주방을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주방 옆에 식탁을 같이 연결시켜서 배치를 했는데요. 음식을 먹고 나서 개수대로 오는 동선을 짧게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로로 긴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아일랜드를 바 형태처럼 거실의 중간에 위치를 시켜서 아일랜드를 기점으로 왼쪽은 주방의 동선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아일랜드의 오른쪽으로는 방과 거실을 오고 갈 수 있는 동선, 복도로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보시면 마루랑 주방하고 상부에 있는 이 마그네틱 조명까지 세로로 길게 쭉 이어서 배치를 했는데요. 이런 선적인 요소들을 한 가지 방향으로 통일하게 되면 더 넓어 보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조명이 뭐예요? 처음 봤는데. 주방에 설치한 조명은 마그네틱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 라인 트랙 안에 자석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조명을 탈부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저희는 조금 조도가 밝았으면 하는 곳에는 이 스포트형 조명을 설치했는데요. 예를 들면 좀 음식이 좀 잘 보였으면 하는 이 개수대나 식사하는 공간, 그리고 조금 이쪽 벽면을 좀 밝혀졌으면 해서 이쪽에는 스포트형 조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도를 조금 밝게 해주는 조명으로 이 도트형 조명을 썼는데요. 이 두 가지 조명 말고도 펜던트형도 있고 각도 조절도 가능한 조명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원하는 위치에 설치하면 좋은, 효율성이 되게 좋은 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아일랜드의 제일 큰 기능으로 이 개수대를 두었어요. 그래서 이 개수대 오른쪽으로는 조금 편리할 수 있도록 식기세척기를 바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제 식탁 공간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 아일랜드에 세라믹 타일을 설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아일랜드의 마감재랑 식탁의 마감재를 다르게 하게 되면 통일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공간을 더 예쁘게 마감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라믹 타일을 같이 식탁까지 끌고 옴으로써 조금 더 통일감 있고 더 확장되어 보이는 마감을 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가실게요. 이쪽에 도어 하나가 있는데 손잡이가 없는 슬라이딩 문이거든요. 여기를 손잡이가 없이 이제 면으로서 디자인한 이유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공간이다 보니 좀 포인트가 있었으면 해서 이 우드 톤으로 문을 디자인했고요. 이 문을 열면 냄새가 많이 나는 요리들을 할 수 있는 가스레인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쪽에는 세탁기를 설치해서 세탁 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다용도 시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구문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시는 그 빌트인 냉장고라 하면 비스포크 같은 냉장고를 말하는데, 실제로 빌트인 냉장고는 이런 가구 도어형으로 가구 안에 아예 매립되어 있는 가구를 말하거든요. 이 냉장고는 저희가 원하는 구성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저희는 왼쪽을 김치 냉장고, 그리고 아무래도 냉장 시설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저희는 상부를 모두 냉장고로 써가지고 양계형으로, 양문형으로 썼고요. 그리고 하부는 냉동 시설로 이렇게 구성해서 배치해 보았습니다. 그럼 키친핏은 뭐예요? 키친핏은 말 그대로 주방에 맞게 핏되게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빌트인 냉장고보다 살짝 더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런 냉장고는 더 조금 좁은 공간에 사용하시기 되게 장점이 있는 냉장고고, 또 좋은 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간이 넓은 평수대가 아니다 보니까 벽체랑 도어랑 그리고 이 가구 마감까지 통일을 하고 싶었는데, 키친핏은 도어가 가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가구로 마감을 할 수 있는 냉장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공간의 마감재를 통일할 수 있는 거죠. 냉장고까지. 그래서 이쪽으로 쭉 보시면 이쪽부터 저 끝까지 하나의 마감재처럼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겠죠. 이거 하고 싶은데 빌트인 냉장고 검색해도 잘 안 나오던데. 맞아요. 빌트인 냉장고라고 치면 그 비스포크 같은 냉장고가 나오는데, 그런 키친핏 냉장고가 아니고 이 냉장고는 빌트인 콤비 냉장고라고 치시면 나오실 거예요. 저희가 사용한 제품은 LG에서 나오는 LG 콤비 냉장고라고 하고요. 이게 키친핏보다는 용량이 살짝 작은데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어서 이제 냉장고를 3개를 넣어서 가전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조리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쪽을 조리대로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 창이 있어서 환기가 용이한 점 때문에 이쪽을 조리대로 넣었고, 후드는 상부장에 매립시키는 빌트인 타입으로 넣어서 깔끔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조리대도 마찬가지로 세라믹 타일을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원래 창문의 문틀은 60 정도로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되게 둔탁한 느낌을 주는데 그런 점을 조금 보완하고자 저희가 세라믹 타일을 안으로 다 창틀을 한 15mm 정도만 남기고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마감을 지었어요. 근데 조리대는 이 아일랜드 쪽에도 많이 설치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그거는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쪽으로 설치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기가 되게 용이하다는 점이 있고요. 창이 있어서. 그리고 이쪽을 만약에 조리대로 설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상부에 후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보통 아일랜드에는 아일랜드 후드라는 제품을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제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부피가 큰 제품이거든요. 그 제품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기가 빠져나가는 자바라를 설치를 꼭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층고가 조금 낮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구조물이 크다 보니까 공간을 좁아 보이게 하는, 답답하게 보이게 하는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평수대가 좁다 보니 이쪽에 큰 구조물이 설치가 되면 좀 안 좋지 않을까,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리대 하부를 보시면 저희가 수납을 넉넉하게 드렸는데요. 이 조리대 바로 밑에 있는 이쪽은 양념장을 이제 꽂을 수 있는 선반으로 구성해 드렸고 이 주방에서 제일 하이엔드라고 하죠. 그런 이 블룸사 제품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하드웨어를 쓰게 되면 장고장 같은 게 조금 덜하고 이런 양념장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하게 되면 계속 열고 닫고 하시니까 조금 좋은 하드웨어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주방에 오시게 되면 메인 스위치에서 불을 켜고 끄고 이런 점이 조금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주방만 사용하실 수 있는 별도의 스위치를 달아서 보시면 주방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별도로 분리해서 스위치를 개선을 해놨습니다. 이런 점은 아마 사용하시면 되게 편리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기존 도면 보시면 이쪽이 날개벽이 사실 있어요. 이거는 가구가 아니고 페이크 가구인데요. 날개벽 때문에 가구가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을 가구로 마감을 함으로써 이제 끊어 보이지 않고 쭉 연결되어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븐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아무래도 이 빌트인이 되는 오븐이 상당히 고가예요. 그래서 그런 고가형 제품을 사용하시기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조금 작은 오븐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빌트인하게 되면 조금 예쁘지 않은 여백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리프트업 도어를 설치를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도어 형태인데요. 이렇게 수직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오븐을 열고 닫을 때 불편한 점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문을 닫을 때도 큰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되게 좋은 제품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주부들의 로망이 이제 팬트리를 되게 갖고 싶어들 하시잖아요. 여기가 아무래도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팬트리를 조금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 하다가 이런 회전식 키크망장을 설치하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적재해 놓을 수 있는 키큰장이고요. 저희는 이 노미 제품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 거실과 주방에서 이 주방 쪽 가구가 툭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벽에 모서리가 꼭 생기는데 아무래도 이 코너 마감을 그냥 모서리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답답하고 투박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모서리에 라운드 몰딩을 써가지고 조금 모서리를 가리면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봤습니다. 이런 라운드 몰딩은 가구 마감 쪽에다가 전체적으로 사용을 해봤고요. 되게 부드럽게 공간들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코너 마감도 공간을 넓게 해보이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거실 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거실 공간에는 커튼을 많이 설치를 하시는데 커튼이 좀 분위기를 조금 좌지우지 하잖아요. 이번에는 블라인드를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자녀분들 중 한 분이 아토피를 앓고 계세요. 아무래도 먼지가 취약하다 보니까 패브릭 소재의 커튼보다는 이런 청소가 용이한 블라인드를 설치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커튼 대신에 블라인드를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좁은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아있는데요. 소개하러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요소들 중에 이제 한 가지 제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 도어입니다. 피디님 혹시 이 도어 보통 보시는 도어랑 조금 다른 점이 좀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뭔가 좀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간결해 보이는 특징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도어는 문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에 무몰딩 인테리어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 간결함 때문에 요즘에 많이 설치하시는 도어가 바로 히든 도어입니다. 히든 도어는 이 벽면하고 문짝이 일면으로 떨어지는 도어를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히든 도어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한 가지 단점이 생기게 되는데 도어 손잡이입니다. 아무래도 문짝이랑 벽면이 일면으로 떨어지다 보니 도어 손잡이가 돌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린 아이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어 손잡이에 걸리거나 조금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하고자 나온 도어가 이 스텝 도어입니다. 스텝 도어는 말 그대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도어를 말하는데요. 돌출된 손잡이가 벽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도어 핸들이 손에 걸리는 부분을 해결한 도어입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저희가 도어를 천정 끝까지 올려서 설치를 했는데요. 보통은 2100 높이에서 도어가 생기고 그 위는 인방으로 막게 되는데 그 인방을 없애고 이 도어를 천정 끝까지 설치하면서 공간이 더 넓고 층고도 더 높아 보이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주거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집을 넓어 보이게 만드는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도어, 벽체, 가구의 마감재를 통일시킨다. 두 번째, 11자 주방, 라인 조명과 같은 연속성 있는 선을 사용한다. 세 번째, 큰 사이즈의 바닥재를 사용한다. 네 번째, 인방을 없애고 도어의 높이를 키운다. 다섯 번째, 각진 코너를 라운드 처리한다. 이런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0과 1. 한 덩어리로 보일 수 있게 같은 컬러, 같은 재질, 같은 자재로 맞추는 것. 간결한 선으로 연결감을 주는 것. 이 0과 1을 기억해 주시고 적용하셔서 원하는 공간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